CPDTV입니다. 2024년 모기지 금리 예측 전망 이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rtgage Interest Rate Prediction입니다. Mortgage라는 건 주로 주택 부분의 장기 이자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중요한가? 미국의 경제 상황, 또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이 세계 전체의 경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죠. 또 경제 생활도 재테크도 체계적으로 하게 되겠죠. 하는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이 아는 게 힘입니다. 모기지 금리 예측과 전망, 모기지 인터레스트 레이트 프레딕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주택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 해서 장기 금리를 하죠. 뭐 20년, 30년 모게이지 이런 수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은 이자율 전망과 무관하지 않죠.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미국의 인플레이율이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또 페드라고 하는 연방준비은행의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까요? 이런 건 뭐 언론상에서 이제 이런 주제로 많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미국 언론에서도 주요 이슈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인상으로 인해 모기지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라는 게 2023년 11월 말입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023년에는 6.1%에서 7.1% 사이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까? 또 이 질문의 답은 하락 전망을 내놓고 있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모기지 금리는 주택시장 상황,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수준 등과 관련이 높습니다. 경제 전망, 금융시장 동향, 정책 변화 등을 주시하면서 금리 변동에 대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망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금리 예측을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 금융기관의 보고서, 금융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발표 등을 참고가 필수적인 거죠. 여기에 이제 개별 경제 계량 모형을 통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구조 모형, 스트럭처 모델이죠. 타임 시리즈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케이스와는 좀 차별이 되죠. 한국은 정책적인 가미도 좀 있고 또 주택금융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를 상회했으나 3.2% 수준으로 지금 하락했고 2024년에는 2% 이하로 하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연율 2%로 낮추는 것이고 중앙은행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리 인상을 유지할 계획이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이르면 2024년 5월 금리를 인하하고 7월까지 2차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준이 2024년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하면 모기지 금리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CME 페드워치 도구 이용자 가이드를 보시면 CME 그룹의 페드워치 도구는 차기 FOMC 회의에서 금리 조정 확률을 분석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페드워치 도구는 미국 통화 정책의 변경 확률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의존해온 30일 연방기금 선물 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어진 FOMC 회의에 대한 다양한 금리 변경 가능성 집합에 대한 현재 및 과거의 확률을 시각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FOMC위원회의 시기별 연방금리 금리에 대한 기재를 반영하는 연준의 점도표 도트 프로트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관련 자료를 좀 각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국채금리하고 모기지 금리인데, 이 국채금리가 사실은 높아지게 되면 뭐 주택시장도 영향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죠. 주식시장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10년물 종가 연기 중인데 쭉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2023년에. 그러니까 20년, 21년 때는 증시가 화랑이었죠. 이때가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모기지 금리 추이가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죠. 이게 7.7에서 9.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 떨어진다고 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지금 21년, 22년 이때는 3% 수준에서 쭉 있었습니다. 3% 밑에인 경우도 있었고요. 이때가 다 화랑이죠. 그래서 지금 7%까지 올라가도 9.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는 5년 US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3.24%죠. 그래서 22년 중반기 때는 엄청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5년 도표입니다만은 3% 이하로 심지어 2020년 중반에는 거의 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 차트는 US 인플레이션 레이트, 인플레이율을 1년을 본 겁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23년 줄라이 7월이죠. 7월에 이렇게 최저치를 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모기지 레이트 프레딕션 예측이죠. 뭐 여기 재밌는 거 보면 모기지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2024년 6.1% 여기는 5.5%까지 end of the 25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거 National Association Realtors Chief Economist 로렌스 윤이라는 사람이 한 것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24년이 6.1%, 25년이 5.5%까지 예측한 데도 있고, 뭐 2024년에 리파이낸스, 다시 재원 조달을 하는 게 좋은 때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in terms of uncertainty죠. 불확실성 때문에 레이트가 remain low로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번성하는 이코노미 때는 might result in higher rates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자료를 얘기한 건데 current mortgage rate trend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시면 뭐 이렇게 높은 데서 지금 이제 3.22%의 더블이었어요. 22년에 비해서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런데 어쨌든 6.5 또 5.5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네.
한국은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냥 구조만 보시면 다자녀 가구냐, 또는 연소득도 좀 소득이 작느냐, 이자녀 가구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생애 최초 신혼 가구이냐 좀 우대를 좀 해주고, 근데 여기서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양벌이 가구이기 때문에 또 어, 고령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택 사기 위한 그 소득이 연봉 수준이 좀 높을 수도 있는데 좀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높여줘야 된다. 1억 4천, 1억 5천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자녀 가구도 혜택을 좀 주고 저출산 사회를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또 결혼도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택 금리도 좀 낮춰주는 그런 어,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주택 청약제도, 청약저축제도 이런 상당히 복잡합니다. 청약예금도 있고 청약부금도 있고 어쨌든 간에 늘 항상 최근 제대로 업데이트해서 파악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은행 동향을 좀 보시면 어, 매년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14조 1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또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 실적은 고금리 대출이 늘면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이익은 29조 4천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12.2%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론이 좀 저소득층서부터 시작해서 또 청소년 또 신혼부부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압력도 사실 좀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의 모기지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주에 그다음에 론 30년 픽스 고정이죠. 론 어마운트가 27만 5천 불 정도를 해봤더니 인터스트 레이트가 이제 full fair credit 좀 양호한 신용도 있는 사람에서 이제 신용도 좀 불량한 사람까지 하면 7.7에서 지금 9.92까지 나온다는 거죠. 9시면 이제 예를 들면 6.88에서 9.5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익스페디드 크레딧 6.88, 8.02 이렇게 이걸 계산해 주는 사이트도 있다는 거죠. 국내 은행들 이자 장사로 90% 벌어 외국과 비교해 보니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사실 지주사 실적 공신 이자 장사 은행 이자 이익 비중이 90% 넘어 사실은 은행들이 신규 사업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지주사 은행 의존도 더 높아져. 우리은행은 83.9%, 사재 금융지주사 이익이 82%, 미국과 일본은 50% 수준이라는 거죠. 메가뱅크 외쳤지만 무능한 뱅크고 글로벌 비중 10% 안팎이다. 전문가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론 경쟁력 떨어져 경쟁 유도해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세피디 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예측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렌즈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 2025년 좀 하락하는 추세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